사실 많은 딩크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한 이유가 돈이 많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긴 하지만 제가 가진 이유 중에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첫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아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해버렸어. 저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물론 귀엽죠. 뭐 친구들의 애기나 아는 애기들을 봤을 땐 귀여운데 한 10분만 귀엽습니다. 10분도 잘해야 10분이고 심지어 3분 귀여운 애들도 있어요. 큰일 났죠? 안 되겠죠? 위험하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벌써 충분하죠? 아기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이상해요. 안 귀엽고 안 예쁘고 막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는 여고를 나왔어요. 여자들끼리 막 걸어가면 막 애기가 막 아장아장 걸으면 애들이 막 가서 어머 너무 예쁘다 막 이러잖아요. 목소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이다. 아기군. 뭐 이 정도. 그리고 잘 보면 제 동생도 아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뭐 하겠지만 난 알지. 어떤 아기와 만남이 있을 경우 그 어색한 쳐다만 보고 있던 난 그런 부모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혹시 내가 어렸을 때 애한테 좀 당한 일 있니? 트라우마가 있니? 애한테 막 물렸다던가 막 이러니? 근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너도 애기였어. 반박을 하는 거죠.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만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얘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당근을 안 좋아합니다.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아기도 안 좋아합니다. 그냥 취향의 문제예요. 여러분, 모성애는 본능이 아니에요. 아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벌써 딩크의 이유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유일하게 크리스와 제가 마음을 같이 한 이유인데요. 웃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심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너무 많다. 그거예요. 이 지구에 인간이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또 인간을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유입니다. 너무 웃기죠. 네,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다 100이면 100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예요. 이 뭐 출산율 어떤 한 나라의 출산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지구에 인간이 너무 많아. 이 모든 재앙은 인간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더 이상의 인간이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약간 염세주의예요. 셋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셋째는 제가 출산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출산, 이 말도 무서워.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거 있잖아요. 그 만삭사진. 여자분들이 많이 찍으시는 만삭사진 극혐합니다. 친구들 미안. 저에게 이제 그 임신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초음파 사진 보내거든요. 톡으로. 극혐합니다. 보내지 마. 보내지 마라 해도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난 올리려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것이 신비롭고 기적이고 한 생명이 또 하나의 생명한테 잉태가 되는 그런 게 사실 어메이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약간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냥 뱃속에 살아있는 뭔가가 생기는 거? 오! 아직 너무 어리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고통?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랑 저희 형님이 두 분 다 직업이 미드와이프예요. 미드와이프. 이게 뭐라 그러지? 굳이 번역하자면 산파? 이제 아기를 받는. 그래서 우리 형님은 이제
병원에서 아기를 받는 미드와이프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제 홈버스라고 하죠. 집에서 출산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아기를 받는 산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보기에 출산은 너무 쉬운 거지. 하루에 아이를 몇 명씩 받으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심지어 저한테 일단 임신부터 해라. 임신하면 낳게 된다. 어쩔 수 없다. 무섭든 안 무섭든 그게 뭐야. 말이야 방구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 뭐 피할 수 있는 아픔을 굳이 경험하고 싶지 않다.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게 싫습니다. 또 인정머리 없는 기집애 막 난리 났겠네 우리 엄마. 근데 정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크리스랑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그는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우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크리스도 그럴 거예요. 와이프가 남편이 인생의 전부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 전부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치만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내 자식이 생기게 되면 전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부여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좀 그런 그 개념이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어떤 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임감이 없고 막 사는 사람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기를 낳으면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한 20년 정도는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20년에 따라서 그 한 인간의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의 사고방식이나, 뭐 마음이나, 그런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너무 큰 일 같은 거예요. 내가 감당을 못하겠을 만큼 크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무섭달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한 인간의 인생을 오롯이 나의 지식과 나의 사랑과 나의 케어로 그 한 작은 사람, 리틀 펄슨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그게 너무너무 부담스럽달까요? 저도 주변에 있어요. 좋지 않은 부모들. 꽤 많습니다. 좋지 않은 부모들, 사랑을 주지 않는 부모들, 내 멋대로 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네이버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부모들. 그런 거 보면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사실 속상하고 뭐 슬프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정말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사람을 낳아서 키우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 충고들을 듣는지도 상상이 되시나요? 그 충고들을 좀 약간 나열하자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겠지만 첫째, 얼마나 행복한데. 그럼요. 행복하시죠, 다들? 그런데 저는 그 행복을 모릅니다. 그죠? 아이를 낳아서 내 자식이 주는 행복, 기쁨 몰라요. 그렇지만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행복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또 하나 충고는 또 뭐겠어요? 너 자식도 없으면 늙어서 외로워. 특히 이건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충고죠. 자식이 없으면 늙었을 때 누가 널 보살펴주니? 여러분, 자식이 늙었을 때 보살펴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보살펴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자식들은 보살펴 주시길.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보살피기 위해 돈을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 40대, 50대가 되면 다 그 나이 또래 자식들을 갖고 있는데 너만 없으면 어울리질 못한다. 이것도 특히 어른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그쵸?
저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거리상의 이유로도 친구들과 공통점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제 아기를 키우면 그때그때 그 아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린이집 간 얘기, 학교 간 얘기, 뭐 입시 얘기까지도 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저는 낄 수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거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대화 주제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멀어질 거라면 그냥 멀어지려고요. 어쩔 수 없지 뭐. 다 사람의 인생은 다른데, 그쵸?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에 대한 얘기만 이만큼 늘어놓는 사람들 말고 내 남편에 대한 얘기를 이만큼 늘어놓는 친구들 대신에 나에 대한 얘기, 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전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나이대의 친구들의 대화에 낄 수가 없다면 안 끼렵니다. 이래요. 이렇습니다. 제가 갖고 살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뭔가 저를 정말 냉혈한 소시오패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각자의 살아가는 방식이랑 각자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크리스랑 이미 이 세상에 나왔지만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와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저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를 하면서 살게요. 엄마는 아니지만 좋은 이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되게 두서없이 수다 떨듯이 얘기했는데 얼마나 공감을 하시려는지 공감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 둘이 살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를 열심히 케어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